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퀴즈 6.1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블록이 위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이동 중이다. 지금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이 비탈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비탈 위에 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이 블록의 질량은 m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속도 v를 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 어떤 끈이나 사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 끈을 지금 현재 당기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힘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블록이 단순히 속도 v를 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블록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쵸, 밑에서. 그래서 이 블록은 현재 위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이동 중이다. 이때 이 블록의 자유물체도를 그리시오. 단 운동마찰 계수는 μ k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유물체도는 어떤 물체의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그립니까? 그 대상 물체만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하나도 그리면 안 됩니다. 이 블록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블록만 그리고요. 이 블록에 가해지는 힘을 모조리 그리면 됩니다. 우선 이 블록에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mg, 그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면 이 중력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합치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세타가 되고요. 요 각도가 세타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닥에 의해서 이 블록을 들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하는데, 수직 항력이 있으려면 이 수직 항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 n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블록이 바닥으로 내리는 누르는 힘을 알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이 바닥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수직 항력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각도를 가진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쪽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 이 바닥에 의해서 반력,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 중력에 의해서 이 중력은 이렇게 두 개로 분해되었으니까 이 중력은 지우겠습니다. 그쵸? 중력은 지우고요. 요 힘이 이렇게 두 개로 분해됐는데 이 힘에 의해서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 마찰력이 있으므로 운동 마찰 계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뮤 K라고 했죠. 뮤 K. 근데 운동 마찰력을 우리가 F라고 해보면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N이 됩니다. 그래서 뮤 K 곱하기 수직 항력 N이 얼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게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운동 마찰력은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뮤 K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니까 요거는 힘이 아니니까요.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mg 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뮤 k mg 코사인 세타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아래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그린 자유물체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퀴즈 6-2 풀어보죠. 아래로 이동하고 있는 10kg의 블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자, 이번에는 반대죠. 조금 전에 예시랑 여기 블록이 있죠. 이 블록이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 v로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힘을 이렇게 위쪽으로 받았대요. 그랬을 때 자유물체도를 그리랍니다. 자, 이때는 운동 마찰 계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블록을 그리고요. 먼저 이 블록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중력과 속도가 작용을 하겠죠. 여기선 10kg이라고 했는데 그냥 질량을 10kg 대신 m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m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비탈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비탈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요 힘은 뭐라고 했어요? 이 힘은 mg 코사인 세타, 요 비탈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 힘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력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중력이 두 개로 분해가 됐으니까요. 자, 일단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F 힘이 있겠죠. F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F 힘을 요것과 기울어진 각도를 이걸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세타 2라고 해볼게요. 이걸 세타 1이라고 놓고, 그럼 여기 세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세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F도 힘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분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분해됐을 때 이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힘은 F 곱하기 사인 세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F의 힘이 분해가 됐으니까 이 F의 힘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중력과 F에 대한 힘, 요 힘을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이 바닥에 수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직인 힘을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 블록이 만약이 아니죠. 이 블록이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그래야 이 블록에 작용하는 반력, 바닥에 의한 반력을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수직 항력 N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직 항력 N의 크기는 무엇과 같다고요? 지금 이 블록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1, 위쪽 방향으로는 f 사인 세타 2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 무조건 이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1 빼기 f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의 힘이 이쪽 방향의 힘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쪽 방향의 힘이 이거보다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수직 항력을 계산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 방향의 힘이 아니고 이쪽 방향의 힘이 더 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블록은 이 비탈길 위에 놓여 있지 못하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공중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공중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가 성립을 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계산했습니까? 중력에 의한 힘, 중력에 의한 힘을 분해해서 요것과 요거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는 힘 F에 의한 F를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해서 요것과 요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도 계산을 했고요. 그쵸? 이게 이제 주어진 모든 힘들을 전부 계산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 물체가 바닥면과 마찰이 있어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 운동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운동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크기는 뮤 K 곱하기 N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 마찰력이 있다면요. 그쵸? 왜냐면 블록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닥이 미끌미끌하다면 마찰이 없으니까 이 뮤k가 0이 돼서 이 항이 0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자유물체도를 그렸습니다. 자, 2의 퀴즈 6-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0kg의 오른쪽 상자가, 이게 400kg짜리입니다. 위쪽 방향으로 4m/s 제곱, 요거 위첨자입니다. 요거 위첨자가 됐어야 되는데요. 4m/s 제곱의 가속도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장력 T를 구하여라. 위쪽 방향으로 T의 장력, 끈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록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블록의 자유물체도를 엄밀히 그리면 뭐 다른 건 다 줄째 치더라도 여기 끈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또 이쪽 방향으로 T2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을 하는데 요것들을 또 분해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상쇄가 되고 요거 두 개가 남는데, 그 두 개의 힘은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T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예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여기 있는 줄까지 포함한 요것을 하나의 물체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저걸 하나의 물체로 그냥 가정을 해서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블록이 400kg이잖아요. 이 줄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습니까? mg가 되겠죠. 그럼 mg는 어때요? mg는 g가 어때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400 곱하기 마이너스 9.8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T의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래쪽 방향으로는 G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호가 진짜 사실은 중요한데요. 무엇이든지 전부 더하거나 양수로 놓고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서메이션 F는 MA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힘의 합력을 계산을 할 때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종류의 힘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위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그런데 이건 위로 작용한다고 해서 T를 플러스로 하고 G는 아래로 작용한다고 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네, 문제를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면,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습니다. 그쵸? 힘은 이겁니다. 무조건 다 더하는 거예요. 다 양으로 보고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매스도 질량도 m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물론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 더하기 g죠. g. t는 모르니까 그냥 t로 놨고요. g는 어때요? 우리가 g는 알고 있죠. g는 어땠습니까? mg라고 했는데 mg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0 곱하기 마이너스 9.8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가 아래쪽 방향이라고 해서 이미 여기 식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걸 마이너스라고 붙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전부 다 덧셈을 하고, 만약에 이 중력 g가 아래쪽 방향이면 중력 g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매스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400kg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때요? 위쪽 방향으로 4m/s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m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식은 전부 양수 덧셈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이 가속도는 지금 현재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t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t는 400 곱하기 4 더하기 400 곱하기 9.8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을 전부 계산을 해보면 5524 뉴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퀴즈 6.4입니다. 10kg의 질점이 있어요. 질점이 10kg짜리입니다. 아래의 힘을 받고 있다. F1과 F2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질점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한번 구해보죠. F1 어떻게 됩니까? F1은 X방향으로 지금 3i니까 X방향으로 3N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 5N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7N의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7N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9N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질점의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X방향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X방향의 운동방정식을 먼저 풀면 되죠. 그래서 X방향의 운동방정식, Y방향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I방향, 그쵸? 요거는 MA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F I방향, I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 그쵸? 3N 더하기 7인데 마이너스 방향 7이죠. 마이너스 7N은 MA 이렇게 되죠. 근데 M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kg이죠.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는 10 곱하기 A I 벡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원래 I 벡터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I 벡터 이렇게. 그러면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4 I 벡터는 AI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X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0.4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Y방향의 가속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방향의 가속도는 FJ 방향의 힘을 다 더하면 이것도 MA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I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J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Y방향의 힘은 5N, 9N 더하면 되겠죠. 플러스니까요. 9 더하기 5는 J. 그러면 10, 매스는 10이죠. 10 곱하기 A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4가 되고요. 양변은 10으로 나누면 1.4 J는 AJ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Y방향의 가속도는 1.4 m/s 제곱이 된다. Y방향의 가속도는 4 m/s 제곱이 된다. X방향은 마이너스 0.4 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질점이 있는데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 방향을 x 방향에 플러스, 위쪽 방향을 y 방향에 플러스 그렇게 놔서 해석할 때는 x 방향의 가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0.4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0.4 미터/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y 방향의 가속도가 1.4니까 이거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위쪽 방향으로 1.4 미터/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별 퀴즈 6.1 풀어볼게요. 현재 케이블의 장력이 3N이라고 한다. 자,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있죠. 좀 크게 볼까요? 이 케이블의 장력이 지금 케이블이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지금 4kg의 블록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당기고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져 이 끈으로 연결되어진 이 블록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케이블의 장력이 3N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 케이블에 걸리고 있는 장력이 3N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블록 B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블록 B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블록 B의 자유물체도를 그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블록 B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블록 B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우선 중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m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B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장력이 똑같이 작용하겠죠. 여기에 3N이 작용할 거고요. 여기에 3N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 작용하는 위쪽 방향의 힘은 3N 더해서 합이 6N의 힘으로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블록의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메이션 F는 M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장력으로 받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 더하기 중력 G는 M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력 T는 어때요? 위쪽 방향으로 6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는 어떻습니까? G는 mg잖아요. 그렇죠? 근데 m 곱하기 g가 마이너스 9.81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질량은 4kg이니까요. 여기에 m에 4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4 곱하기 마이너스 9.8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요거는 MA가 되는 것이죠. MA 이 블록의 질량은 4kg입니다.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가속도를 계산하려면 가속도만 남기고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6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9.8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3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8.31이 나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요. 아래쪽 방향으로 3.1 미터/세크 제곱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블록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별 퀴즈 6.3 풀어볼게요. 25kg 질량의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이 25kg이랍니다. 그때 힘 F는 100N을 받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F는 100N의 힘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탄성 계수가 K는 200Nm/m인 스프링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200Nm/m가 됩니다. 그때 A 위치에서는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전혀 미는 힘도 당기는 힘도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0.3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마찰력이 없답니다. 그러면 S는 0.4m일 때 여기에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 이동 거리가 지금 0.4m랍니다. 그랬을 때의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깨끗하게 여기를 다시 지우고 문제 설명했으니까. 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유물체도는 블록만 일단 남겨놓고 다음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생각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처음 보이는 힘은 이 당기는 힘이 있죠. 그 힘. 이걸 F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 G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대문자로 쓸게요. G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이 스프링이 당기고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힘도 받고 있지 않았는데, 이 블록이 0.4m 이동을 했을 때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거를 FS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니까. 그런데 이 힘은 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분해가 됩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FSX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분해가 될 겁니다. 이걸 FSY라고 할게요. 그리고 분해가 끝났으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바닥이 있고 중력도 있고 스프링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누르는 힘도 있으니까 이 바닥이 어때요?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위쪽으로 수직항력을 주겠죠? 이 수직항력 N까지 마지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이 바로 자유물체도입니다. 자유물체도예요. 됐죠? 그럼 자유물체도를 그렸으니까 이제 운동방정식을 그려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Y방향의 운동방정식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메이션 F Y방향은 M, A, Y 이렇게 되겠죠? Y방향. 그러면 Y방향에 힘을 모조리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G 더하기 F, S, Y 이렇게 되겠죠? 이거 틀렸어요. X가 아니고 S, Y입니다. 요게 Y가 아니고 S, X예요. 아까 오타였습니다. 자, 이렇게 더한 게 M, A, Y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수직항력은 어떻습니까? 바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에 합력하고 수직항력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힘들은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굳이 부호를 한번 보자면 N은 어때요? 수직항력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우리는 위쪽을 플러스로 봤기 때문에 N은 플러스의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는 이게 몇 킬로그램짜리라고 그랬습니까? 25kg짜리라고 했죠. 25kg짜리. 그러니까 요거는 25 곱하기 마이너스 9.81 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FSY도 아래쪽 방향이니까 뭐 계산 하나마나 뭔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이 수직항력은 어때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요것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이 0이니까 이쪽 향도 당연히 0이 돼야겠죠. 근데 매스는 25kg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Y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Y는 0이 됩니다. Y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0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X방향의 가속도만 구하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메이션 FY가 아니고 FX는 MA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방향에 힘 뭐가 있죠? F가 있고 FS, X가 있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되죠. F 더하기 FS, X는 MAX
AX 이렇게 됩니다. F는 얼마였어요? F는 이쪽 방향으로 100N이죠. 근데 우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놨으니까 F는 100N이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요 FS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스프링이 당기는 힘 FS가 있겠죠, 그쵸? 이 F가 있을 거고, 이 FS가 X축 방향으로 분해됐을 때, 그쵸? X축 방향으로 분해됐을 때 그 방향의 힘을 FSX라고 놓은 겁니다. FSX라고 놓은 건데, 지금 요걸 깔끔하게 다시 힘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FS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되면 요 길이는 얼마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는 0.3이라고 그랬죠. 이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0.4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3대 4대 5가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일단 0.5가 되고요. 0.5m가 되고, 그래서 FS의 길이를 구하면 이 X방향의 힘은 FS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FSX가 되겠죠. 그럼 F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FS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스프링이 당기는 힘이죠. 스프링이 당기는 힘 FS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스프링 상수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델 S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K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K는 200 뉴턴 퍼 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S는 200 뉴턴 퍼 미터 곱하기 델 S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최초의 길이는 0.3m인데 늘어난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5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위, 그러니까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는 0.5m에서 0.3m를 빼면 0.2m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FS, 스프링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5분의 4를 곱한 것이 바로 FSX가 되는 것입니다. FSX, X방향의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의 방향이 어때요? 왼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요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F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10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FSX는 마이너스 200 곱하기 0.2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M 곱하기 AX 이렇게 되죠. 매스는 25k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X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25분의 100 더하기 마이너스 200 곱하기 0.2 곱하기 5분의 4.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72m/s 제곱이 됩니다. 자, AX가 2.72m/s 제곱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2.72m/s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자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렸고요. 다음 가속도를 구해보자 해서 Y방향의 가속도는 0, X방향의 가속도는 2.72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